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입냄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치과에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하면은 보통 이제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문항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체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고민인 게, 저는 소아치과인데도 그 어린이들도 되게 구취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누군가는 한 번쯤 다 고민해봤을 이제 입냄새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휘발성 황화물을 보통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온천 같은 거 가게 되면 우리 뭐 계란, 달걀 썩는 냄새 그런 거 나잖아요. 또 유황온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황이 포함된 그런 화합물이 그런 냄새를 유발한다고 해요. 이제 입안은 침도 굉장히 많고 좀 수분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들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충치세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기성 세균이 있는데 그 현기성 세균들이 황화합물을 많이 분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세균들을 이제 보니까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입냄새로 조금 더 고생을 하시고, 그거 말고도 구강 내 궤양이 있거나 또는 구강 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구취를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입냄새를 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치과에서는 입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진성구취와 망상구취. 말 그대로 진성구취는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을 하고, 망상구취는 입냄새가 나지 않는데 본인이 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진성구취를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생리적 구취와 병적 구취로 나눌 수 있는데, 생리적 구취는 일시적으로 누구에게나 날 수 있는 그런 입냄새 있잖아요. 한 번쯤은 겪어봤던 입냄새지만 이게 이제 병적인 구취는 아닌 일시적으로 나는 거를 생리적 구취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병적 구취는 휘발성 황화물이나 어떤 세균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입안에서 나는 원인이랑, 그리고 입 안이 아닌 다른 데, 코나 뭐 위나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입안에서 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입안의 원인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입냄새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분석해봤을 때 이제 입 안에서의 원인이 9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속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90%의 입안의 원인을 또 나눠보자면 가장 큰 거는 뭘까요? 혀 아닐까요? 혀에서 나타나는 게 그 중에 40%라고 하고요. 그리고 30%는 아까 이제 세균 얘기했던 치주 질환이 그 다음 역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내에서 나타나는 다른 원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강 건조증이 있고요. 구강 내가 아닌 10% 구강 외에서 발생하는 원인에는 비강, 코에서 나타나는 축농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염증 같은 게 또 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소화기관에서 위산이 역류한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안에서 나는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상구취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망상구취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성구취와 구취공포증. 가성구취는 실제로 이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라서 가성구취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취공포증은 내가 입냄새가 너무 날까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 얼굴이 가까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염려증의 하나로 구취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구취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한테 구취가 나는지 측정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휘발성 황화물의 그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거를 측정해서 농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판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죠? 뭐 종이컵 같은 거 이용해서 본인의 이제 입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숟가락 같은 거에 침을 묻혀서 냄새를 맡아보시는 법, 또는 치실 같은 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뭐 냄새를 한번 맡아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 도구가 필요 없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자신의 이제 손등에
이렇게 침을 조금 묻힌 다음에 그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에요. 침을 묻히고 나서 의사도 한번 맡아보고 본인도 맡아보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시범을 보여볼까요? 네. 하나, 둘. 의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쵸. 유황온천 냄새. 온천 다녀오셨나 봐요. 진짜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0점부터 해서 5점까지 해서 5점은 정말 심각한 정도, 0점은 거의 나지 않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는 것으로 보통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취 자가진단법은 굉장히 원초적이면서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냄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입냄새를 해결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치과에 와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아까 혀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양치를 할 때 혀를 가장 열심히 닦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안에서 나오는 이제 휘발성 황화합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산을 하는 그 혐기성 세균들을 억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클로르헥시딘이나 아니면 에센셜 오일 같은 물질을 써줘야 되는데 그 주 성분이 들어있는 게 구강 세정제거든요. 하지만 구강 세정제에는 뭐 계면 활성제나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써주게 되면 구강 건조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 구취를 유발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시행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구취를 유발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해주시는 게 구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 내의 원인이 90%가 있고 구강 외에 이제 10%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안 좋은 경우에는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동반을 하면 본인이 실제로 이제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냄새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입안이 가려지고 이 공기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입냄새를 더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자신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